할리우드 스타들이 얽힌 초대형 소송 전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약 5,4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저스틴 발도니가 1차전에서 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저스틴 발도니라고 이제 감독 겸 배우입니다. 이 분이 이제 어쨌든 그 할리우드에서 약간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. 이분이 어쨌든 그 성희롱 혐의로 이제 제소를 원소송이 있었습니다. 2023년 12월에 블레이크 라이블리라는 여성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를 성희롱 혐의로 먼저 제소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도니가 라이블리와 라이언 요 남편이죠. 요 부부에 대해서 이제 제소를 하고 요 보도를 한 뉴욕 타임즈를 명예훼손으로 이제 제소를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했고 이 두 부부와 요 뉴욕 타임즈에 맞고소를 했습니다. 요 맞고소에 대해서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하고 요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발도니가 죄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첫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. 뉴욕 타임즈 보도는 공공의 입에 대해서 부합하고 발도니 명예훼손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이제 첫 판결을 내린 부분이가 있는 것 같고요. 이 시사점은 이런 것 같아요. 성희롱에 대한 구조에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 폭로와 피해자 맞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이라는 흐름은 사실은 미투 이후에 보복성 소송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부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의 자유, 특히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공적 매체의 검증 기반의 보호를 재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 자유와 이제 경계의 책임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스틴 발도니는 배우이자 감독인데 산업 내 일적수의 어떤 권력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력자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이자 배우에 대한 영향 셀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경쟁을 올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건에 대한 위치는 이런 것 같습니다. 촬영 중에 발생한 권력의 성희롱이라는 구조 자체에 대한 미투의 핵심 타깃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 맞소송 전략이거든요. 통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리우드 내 권력에 대해서 위축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향후 일정을 냈습니다. 그러니까 2020년 3월인데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이 제기한 성희롱 본안 소송이 제시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네. 네, 그러면 6월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긴 하네요. 그러면 이번 판결이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서 그 법적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어떤 경고성,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발도니가 자신에게 어쨌든 막기 위해서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에 한 거거든요.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보호를 한번 한 겁니다.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남용을 일단 억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법원은 피고 측이 명백한 거짓으로 이제 자신이 어쨌든 성희롱을 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소송하는 걸 이번에 한번 막기 위해서 이걸 한번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공공성과 알 권리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.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 권리에 대해서 이거는 보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. 미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알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판결은 사실상 명예훼손 소송의 법적 기준에 있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자신들에게 할리우드에 대해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신에게 오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어쨌든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맞고소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권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알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